안녕하세요. 골든 라이즈와 함께 떠나는 온라인 미술관 여행에 초대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설레는 미술관의 공동 저자이자 오늘 온라인 미술관 여행의 진행을 맡은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미술관 여행의 해설을 같이 해주실 정설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영국 최고의 국립미술관이죠. 내셔널 갤러리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내셔널 갤러리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셔널 갤러리는 런던 웨스트엔드 중심부인 트라팔가 광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런던 여러 명소 중에 한 곳이죠. 1824년에 세워진 이곳은 최초의 공공 서비스 개념을 내세운 국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료 관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13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술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곳은 세인즈버리 윙, 그리고 서관, 북관, 동관 이렇게 4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수문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싶으시면 이 순서대로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레는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편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작품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첫 작품은 역시 기대했던 작품이네요. 네, 내셔널 갤러리에 가시면 꼭 봐야 될 작품인데요. 바로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인 얀 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 당시 불위에서 일했던 이탈리아 상인 아르놀피니의 약혼식을 그렸다고 해서요. 아르놀피니 부부의 약혼식이라고도 불리죠. 네, 이 작품에는 북유럽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 기법, 그리고 세밀한 묘사, 일상적 삶에 대한 관심 등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또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거울을 보시겠습니다. 그 벽에 볼록 거울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두 부부의 그 뒷모습 너머로 2명의 남성이 계단을 내려와 이제 막 거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얀 반 아이크로 추정을 하는데요. 네, 작가가 작품 안에 자기의 모습을 살짝 그려놓은 거네요. 네, 이제 왜 그려 넣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약혼의 증인으로서 얀 반 아이크가 이 공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르네상스부터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던 화가 스스로를 나타내려는 자아의식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거울 위에 있는 글자를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라틴어로 얀 반 아이크 여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던 얀 반 아이크의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소품이라든지 분위기가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작품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 전면에는 굉장히 오브제들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샹들리에, 그리고 뭐 왼쪽에 오렌지까지 이 아르놀피니의 그 불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아래쪽에 있는 두 부부 사이에 있는 강아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털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강아지는 두 부부의 결혼이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네, 르네상스 전성기를 가지고 왔던 여러 중요한 작가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보티첼리의 작품입니다. 네, 보티첼리 하면 대표작이 비너스의 탄생 아닌가요? 네, 그 작품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비너스와 마르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랑의 힘이 결국은 전쟁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왼편을 보시면요,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가 비스듬히 앉아 있고요.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반인반수라고 하죠. 어린 사티로스들이 무기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보티첼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선, 그리고 대칭적인 화면, 그리고 균형과 조화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 비너스의 탄생에서 비너스가 여신의 이미지에 가까웠다면 이 작품에서는 조금 더 현대적인 여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작품이 가로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 것도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 당시 피렌체에는 신혼부부 방에 이렇게 가로로 긴 작품을 어깨 높이에 걸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작품 역시 같은 용도로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작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선생님? 이 작품은 베네치아 화파의 대표적인 화가죠. 티치아노의 작품인데요. 바로 바쿠스와 아리아드네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흥미로운 신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아테네로 향하던 테세우스를 따라 나섰던 아리아드네가 낙소스 섬에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섬의 주인이 바쿠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바로 그린 것인데요. 이 작품에서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중간에 인물이 갑자기 뛰어내리는 듯한 저 형태가 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쿠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붉은 망토를 두르고 지금 그 아리아드네를 발견해서 뛰어내리고 있는데요. 치타가 이끄는 마차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왼쪽을 보시면요, 지금 막 떠나간 테세우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아리아드네가 있습니다. 그는 바쿠스의 행렬에 놀라서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그린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사랑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어떤 로맨틱한 상황을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듣고 보니 굉장히 로맨틱한 그림인데요. 그런 요소들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데요. 왼쪽 위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위에 그 원형의 형태로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쿠스가 훗날 그 아리아드네의 왕관을 하늘로 던져서 만든 별자리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불멸을 기리는 마음에서 북극 왕관 성자를 그려 넣은 것이죠. 네, 바쿠스는 정말 찐 사랑꾼이고 기승전결 네. 아리아드네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의 모든 작품들이 다 명작이지만 특별히 지금 보시는 작품은 내셔널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한스 홀바인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외국 대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홀바인은 어떤 화가였나요? 네, 한스 홀바인은 영국의 헨리 8세 궁정화가였는데요. 독일 태생이지만 30세 영국으로 건너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유럽의 종교적 격변기에 그려졌던 것인데요. 이 작품이 그려진 해에 헨리 8세가 두 번째 부인이 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지금 작품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인물일 텐데요. 실존 인물이고요. 왼쪽 인물은 프랑스 대사였던 장드 당트빌이고요. 오른쪽은 그의 친구이기도 했던 조르주 드 셀브르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테이블인데요. 맨 윗 선반을 보시면요, 그 해시계라든지 천구 이런 관측기구들이 놓여져 있고요. 아래 선반을 보시면 지구본 그리고 류트와 같은 악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물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테이블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던 과학과 예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정세를 반영하듯 불일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오브제들이 있는데요. 뉴트를 자세히 보시면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산술책에도 분할이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치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그 중앙 하단 부분의 형태를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형태인지 설명 좀 듣고 가야 될 것 이 같아요. 형태에 대한 굉장한 많은 해석 그리고 의문들이 분분한데요. 이 형체는 해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에서 봤을 때만 그 명확한 형태를 드러내도록 왜곡되게 그려진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내셔널 갤러리에 가시면요, 그 형태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설을 듣고 보니 작품이 하나하나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브론치노의 작품이 보이네요. 브론치노는 어떤 시대의 작가이죠?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브론치노는 16세기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시인입니다. 네, 신화 속의 비너스가 작품 소재로 등장해있네요. 이 작품은 언뜻 봤을 때는 에로틱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많은 표식들이 작품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제 큐피드와 비너스가 입맞춤을 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비너스는 큐피드의 화살을 훔치려고 하고 있고요. 큐피드는 비너스의 왕관을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발치를 보시면요, 두 개의 가면이 놓여 있는데요. 하나는 노년을 상징하고요, 하나는 젊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가면이 그려진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서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요. 큐피드 뒤를 보시면요, 절규하는 여성이 보입니다. 이 여성은 관능적인 사랑에 항상 뒤따르는 질투심을 상징한다고 하죠. 오른쪽에는 한 소년이 미소를 띄우면서 장미꽃을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쪽 발로는 또 가시를 밟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상징하는 것은 쾌락에 뒤따르는 어떤 괴로움, 고통,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도 하죠. 네. 저는 그 작품을 봤을 때 뒷 배경에 푸른색이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데요. 네. 푸른색 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푸른 천은 망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푸른 천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보이죠. 약간 화난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 노인이 얹고 있는 것은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이 노인은 바로 시간을 상징하고요. 이 큐피드와 비너스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망각을 저지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쾌락은 고통을 수반하고요. 그리고 그 쾌락은 결코 감출 수 없으며 시간은 모든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 작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한 작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난해해 보이지만 이렇게 상징하는 것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니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더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다음 작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의 바로크 대표적인 화가죠. 벨라스케스고요. 마찬가지로 궁정화가였습니다. 역시 미의 여신 비너스가 주인공인가요? 네, 비너스와 큐피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침대 위에 비너스가 누워 있고요. 그리고 큐피드가 거울을 붙잡고 있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비너스를 그린 것이죠. 가장 먼저 형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 비너스의 누드가 그려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침대 시트에서 이 곡선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색채 대비 효과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순백색에 빛나는 비너스의 누드,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자주 커튼, 그리고 짙은 회색빛의 시트가 굉장히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 속 비너스의 얼굴입니다. 네. 좀 흐려져 있죠? 네, 잘 안 보이는 얼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벨라스케스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지 않은 이유, 한 개인의 얼굴로 비너스를 그려내지 않은 이유를 모두 작품을 바라보는 이들이 각자의 상상 속에서 비너스의 얼굴을 완성시킬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바르크의 대가답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화면에 표현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나왔네요. 렘브란트의 작품도 내셔널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데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내셔널 갤러리에는 렘브란트의 자화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네덜란드 바로크의 거장이었던 렘브란트가 가장 그 명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일단 작품을 보시면요, 한 여인이 보이는데요. 렘브란트의 첫 번째 부인 사스기아가 죽고 난 후에 그의 5살 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되었던 핸드리케 스토페스라는 인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속옷을 들어 올려서 무릎까지 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네, 저 여인이 렘브란트의 연인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두 사람은 연인이었지만 결혼해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려진 해에 그 스토펠스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중들의 굉장히 그 강한 어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은 스토펠스의 강인함 그리고 헌신에 대한 오마주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빛을 통한 극적 효과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밝음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이 냇가의 풍경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선생님? 지금 바로 저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18세기 영국 화가 호가스의 작품입니다. 네. 당대 결혼 풍속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두 번째 작품이죠. 네. 저 두 사람이 부부인가 봐요. 제목은 두 사람이 신혼부부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작품 속의 시계를 보시면요. 이미 점호가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좀 지쳐 보이고 네. 방금 막 일어난 것처럼도 읽히는데요. 아무래도 오른쪽 귀족은 밤늦게 파티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온 것 같고요. 가운데 보이는 부인 역시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네. 부인 역시 밤새 놀이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카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하기보다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이 오른쪽 귀족의 주머니에서 강아지가 무언가를 꺼내고 있죠. 네. 바로 젊은 여인의 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벽난로 위에 한 남성의 두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제3의 인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걸려있는 그림들 중 하나에는 발 한쪽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의자는 쓰러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의자 위에 반쯤 열린 악기 케이스가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작품이 아까 6개의 연작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그림의 어떤 줄거리의 끝이 있나요? 이 통속적 스토리의 결말은 비극인데요. 네. 이 6번째 작품에서 이 귀족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자살을 하죠. 정략 결혼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네.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화가 터너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이 터너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작품은 터너가 평생 몰두했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것입니다. 카르타고 왕국을 건설했던 여왕 디도가 건물의 배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광경을 그린 네. 것입니다. 이 왼편에 여왕 디도와 그리고 그의 연인이 투구와 갑옷을 입은 채로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17세기 고전주의 풍경화가죠. 클로드 로랭을 굉장히 신봉했는데요. 그래서 물결에 반사되는 빛의 효과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전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롭고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내셔널 갤러리의 명작들을 만나보니까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작품들과 미술관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명화들이 수록된 설레는 미술관 도서가 KB금융그룹 우수 고객님들을 위해서 출간되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작품 이해에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설명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